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컴퓨터 조립부터 프로그램 설치까지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강사 윤순이라고 합니다.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시장으로 우리가 가봐야겠죠. 용산을 갈 수는 없으니까요. 또 용산 요즘엔 또 용산에서 워낙 그 부품 비싸게 받고 막 이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용산 경기가 좀 안 좋아졌는데 일단 우리가 시장 조사를 한번 나가는 것처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터넷 혹시 따라해서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직접 키셔서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인터넷 들어가는 프로그램 뭐 여러 가지 쓰시죠? 눈에 보이시는 거 아무거나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아마 요거 주로 요거 많이 쓰실 것 같은데, 요거는 근데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새로운 걸로 쓰시면 좋겠습니다. 요 크롬을 한번 실행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네이버에 들어가셔서요. 혹시 따라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서 천천히 하겠습니다. 네이버에 들어가셨으면요. 이 검색창에다가 자, 뭐 여기가 광고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부품을 좀 보기 편한 그 쇼핑몰이라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컴퓨존이라고 단어를 입력을 하시고요. 오른쪽에 검색 버튼 누르시거나 엔터키 누르시면 되겠죠. 누르시면 여기 컴퓨존이라고 해서 전자제품 종합 쇼핑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보이시면 자, 얘를 눌러주세요. 클릭하시면 접속이 되겠죠. 자, 여기서 이 줄 3개 보이시죠? 여기 줄 3개, 여기 줄 3개, 요게 메뉴 버튼입니다. 이 메뉴 버튼 누르시면요, 이렇게 여러 가지 부품들이 있다는 거. 자, 여기서 너무 복잡하니까요, 하나만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컴퓨터 부품 있으시죠? 컴퓨터 부품. 네, 컴퓨터 부품을 눌러서 보겠습니다. 자, 컴퓨터 부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제 컴퓨터 부품에 관해서 쭉 나열되는 게 보이시죠? 자, 우리가 봤던 CPU도 보이고, 메인보드도 보이고, 메모리도 보이고, SS도 보이고, 하드도 보이고, 그래픽카드 다 보이시죠? 이걸 하나하나 이제 그 부품의 정보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CPU, 메인보드, 메모리. 뭐 이상한 것도 있네요. 이것도 시간이 되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CPU를 한번 봐볼까요? 자, 시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거 지금 이 메뉴들은 전혀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보여드리려고 좀 익숙해지시라고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거니까 전혀 뭐 모르셔도. 여기도 보면 인텔 정품, 뭐 벌크, 뭐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처음에 설명을 한번 드렸었어요. 정품은 실제로 공식 유통사가 수입해서 인텔 회사에서 수입해서 판매하는 거고, 벌크는 정식 수입이긴 한데 뭐 AS가 빠졌다거나 아니면 포장이 없다거나 포장지가 없는 거, 예를 들면 이제 이쁘게 포장된 정식 제품이 있고 어떤 거는 좀 뜯어져 가지고 그냥 단품만 제공하는 그런 걸 벌크라고 하죠. 좀 싸겠죠. 병행 수입이라는 거는 한국에 이제 공식 수입 업체가 없어서 다른 수입 업체에서 비공식적으로 한국에 들여온 거. 이거 불법이 아니라 수입 업체가 없어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이제 들어온 거죠. 벌크는 그것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포장이 안 된. 네. 그러니까 이 중에서는 이제 벌크, 병행 수입 벌크가 제일 쌉니다. 병행 수입이라는 거는 결국은 공식 유통사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AS가 거의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해주는 것도 있는데 거의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제 부품을 가지고 잘 활용할 자신 있다 하신 분들은 정품 말고 이제 가격을 좀 낮춘 병행 수입이나 벌크 제품을 사시면 되겠죠. 이런 거 다 잊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정품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인텔 정품 눌러서 이렇게 보시면요, 이렇게 뭐가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숫자 순서대로 봐야 되니까 높은 가격 순으로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아까 컴퓨터는 숫자 높은 게 좋지만 비싸다고 했잖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높은 가격 순으로. 자, 한번 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 아까 인텔이라고 기억나시죠? 회사 이름인 거. 그 다음에 옆에 보면 코어 10세대. 10세대. 이거 어디서 찾으실 수 있다고 했죠? 그 오른쪽에 보시면 i9, 10980 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제가 아까 세대 구별하는 법 알려드렸죠? 여기 앞에 110 다음에 줄 하나 그어가지고 앞에 게 세대고 뒤에 게 성능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i9라는 거는 제가 처음에 우리 화면에서 보여드렸던 CPU는 i 숫자 5였어요. 이 9라는 거는 훨씬 더 성능이 좋은 거겠죠. 네. i5보다는 성능이 훨씬 좋은 겁니다. 이 i9보다 더 높은 거 없습니다. 네. 9가 제일 높은 거예요. 뒤에는 이제 10세대라는 거 여기 앞에 써 있죠. 네. 이렇게 10이라는 숫자만 보고도 이제는 이 앞에 있는 세대가 없어도 구별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는 구별하실 수 있겠죠. 뒤에 보시면 980이라고 있는데 이거 성능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980이면 더 올라갈 수가 있나요? 못 올라가잖아요. 990까지는 갈 수 있겠네요. 990까지 980 이러면 성능이 거의 최고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높은 가격 순으로 했더니 얘가 1등으로 나오네요. 자, 뒤에 보시면요. 자, 여기 이제 밑에 성능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소켓 2066 이렇게 써 있는 거 있습니다. 혹시 이거 2066이 뭐일까 맞춰보실 수 있으실까요? 2066 소켓. 자, 이게 바로 우리 아까 그 메인보드 할 때 맨 처음에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바로 그 핀의 개수입니다. 핀의 개수. 아까는 뭐 2000, 뭐 1200 이렇게 봤는데 지금은 2066이라고 돼요. 숫자가 핀이 2066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신을 그만큼 더 많이 하겠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핀이 많다는 거는 또 크기도 그만큼 크다는 거고요. 크기도 더 커졌겠죠. 그러니까 핀이 많다는 건 통신을 더 많이 한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생소하게 보이는 것들 몇 개가 있습니다. 이거 이제 설명드리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CPU가 우리 신체의 어디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사람의 뇌는 몇 개인가요? 뇌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 네, 2개 있으신 분? 안 계시죠? 네. 다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좌뇌 우뇌 2개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뇌를 통틀어서 뇌는 하나다. 자, 이 코어라는 말이 바로 뇌라는 뜻이에요. 뇌. 코어가 뇌입니다. 뇌. 앞에 숫자 18이 붙어 있다는 거는 지금 뇌가 몇 개인 건가요? 뇌가 무려 18개가 있는 겁니다. 뇌가 18개나 있다는 거는 얼마나 일을 잘하겠습니까?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할 수 있고 계산을 얼마나 빨리 하겠어요. 이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비싸지고 성능도 뭐 어마어마하게 빨라지는 거죠. 자, 여기서 기억하셔야 되는 거 이제 새로운 거 하나 나왔습니다. 코어라는 거. 뇌다. 네, 코어, 뇌. 자, 코어는 뇌다. 숫자가 몇 개냐? 뇌가 몇 개냐 이 뜻입니다. 그 옆에 스레드라고 보이시는 거 있으시죠? 스레드. 이 스레드라는 거는 영어 단어 너무 어렵죠. 계속 이제 점점 복잡하게 나올 건데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제 지겨우셔도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영어 단어에 너무 집착하실 필요 없고 그냥 그런 게 있었구나. 뜻은 모르셔도 되고 저게 이런 역할이구나 이제 이렇게 마시면 되는데 이 코어가 뇌입니다. 18개의 뇌가 있다는 거고요. 스레드는 아주 쉽게 말해서 손의 개수입니다. 손의 개수. 사람도 뇌가 하나고 손도 2개잖아요. 그래서 왼손으로 우리가 생각은 한 번 하지만 왼손으로 이 일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뭐 다른 것도 하고 그래서 보통 이제 여성분들이 2손을 마음대로 잘 쓴다고 하죠. 남자는 뭐 한 작업 하나에 몰두하면 다른 소리도 못 듣는다고 하는데 여성분들은 막 뭐 이렇게 전화도 받으면서 요리도 하시고 막 이렇게 다 되시잖아요. 멀티가 된다 막 이런 말 들어보셨죠? 멀티가 된다. 그러니까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뇌 18개가 손 36개를 가지고 일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감이 좀 오시죠? 뇌 18개가 손 36개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럼 뭐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속도를 내는지는 몰라도 뭐 어마어마하게 빠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뒤에 나오는 거 드디어 익숙한 거 나왔습니다. 자, 1초에 몇 번 계산할 수 있느냐. 이 표시인데 아까 보여드린 건 2.9였는데 이건 3.0이네요. 그럼 차이가 거의 없네요. 그럼 성능이 똑같은 거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완전히 틀린 답은 아니고요. 성능은 비슷한데 그러니까 한 번에 계산해내는 숫자는 비슷하지만 지금 이거는 뇌도 많고 손도 많기 때문에 아까 그 사진에 보여드린
그 CPU i5라고 되어 있던 아까 CPU 있었잖아요. 그거보다는 멀티가 된다. 예를 들어서 일하는 속도는 비슷합니다. 자, 뭐 1 더하기 1을 계산했는데 1초밖에 안 걸려요. 이 친구도 1초밖에 안 걸립니다. 그런데 1 더하기라는 그 문제가 18개가 한 번에 있으면 아까 그 제품은 하나에 한 번씩 풀어야 돼요. 1 더하기를 한 번 풀고, 2번 풀고, 3번 풀고, 4번 풀고, 이게 하나씩 풀어야 되는데 이 친구는 뇌가 18개, 손이 36개이기 때문에 그거를 한 방에 해낼 수 있다는 거죠. 한 방에. 그러면은 속도 차이가 몇 배가 나겠죠. 네. 그런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일하는, 계산하는 속도는 비슷하지만 여러 개를 한꺼번에 하면 차이가 나는 겁니다. 네. 어렵지 않으시죠? 우리가 아까 익숙했던 요 숫자, 앞에 GH, 헤르츠, 요 숫자 익숙하시잖아요? 이거는 계산해내는 속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품은 계산해내는 속도는 똑같지만 그것이 여러 개 문제가 있을 때 속도 차이가 생긴다는 거죠. 아까 그 제품은 1 더하기 1을 1초에 한 문제만 풀 수 있지만 이 제품은 18개를 한 방에 풀어낼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른 거죠. 자, 뒤에 보시면은, 자, 요거까지 설명드리면 좀 복잡하실 것 같아서 요거 넘어가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중요한 것만 설명드리는 거니까요. 요것만 아셔도 성능은 어느 정도 아셨다라는 거. 이 뒤에 나오는 숫자들은요, 이제는 모르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구매하는데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요거 아신 다음에 이제 가격 보시면 되거든요. 요 숫자는 제 복잡하실까봐 설명 안 드리고. 자, 요 W라는 글자는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이 W라는 글자 아까 파워 서플라이에서 보셨죠? 전기입니다. 전기 사용량. 지금 아까 보시면 그 아까 500짜리 보셨잖아요. 500짜리. 근데 얘 혼자서만 165를 먹습니다. 165. 그러니까 500짜리를 성능을 내는 파워 서플라이를 장착해 놓으면 이 CPU 혼자서 거의 160, 170의 전기를 먹는 거예요. 그럼 여분이 300 얼마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족하는 일이 생기겠죠. 전기가 부족해지니까 컴퓨터가 자꾸 꺼집니다. 전기가 없으니까. 공급을 해줘야 돼요. 차도 이제 기름을 넣어야 가는데 전기가 공급이 안 되니까 꺼지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정도 CPU를 달아놓고 500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파워 서플라이가 아니라 어디서 이상한 싸구려, 말도 안 되는 말만 500이라고 하는 그런 싸구려 제품을 껴놓으면 더 난리가 나겠죠. 왜냐면 500으로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도 문제인데 500도 안 나오고 막 300 나온다 그러면은 이 CPU 껴놨을 때 여분이 100, 110밖에 없으니까 작동을 아예 안 하겠죠. 네. 자, 이렇게 좋은 성능을 내는 제품이다 보니까 금액이 보시면 149만 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돈이 많으면 저도 써보고 싶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까지는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엄청나게 비싼 거죠. 그러니까 숫자가 높아지면 뭐 비싸진다는 거는 뭐 불변의 진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아래도 보시면 이제는 간단하시죠? 한번 보시니까 여기는 이제 아까 거보다는 요거보다는 요 980인데 요 940이니까 등급은 비슷하지만 i9라는 등급은 비슷하지만 성능은 조금 낮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성능이 정말 낮은지 한번 볼까요? 성능이 정말 낮은지. 자, 소켓 2066 핀 개수는 똑같습니다. 예. 뒤에는 공정이에요, 공정. 이건 모르셔도 됩니다. 이게 머리카락 굵기에 뭐 몇만 분의 1 뭐 이렇게 뭐 선을 막 만들었다 뭐 이런 건데. 그 다음에 보시면요, 차이가 있죠. 이제 코어 아까 뭐였나요? 코어 뇌가 14개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팔의 개수도 28개밖에 없다. 네. 보통 뇌 하나에 손 2개 달려 있거든요. 아닌 제품도 있는데 보통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뇌가 18개, 14개, 자, 팔은 28개 있으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문제들을 처리하는 데는 아까보다는 좀 떨어지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요, 한 번에 한 문제를 처리하는 속도는 얘가 더 빠릅니다. 한 문제. 그렇죠. 아까는 여기 3.0인데 얘는 3.3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빠르죠. 뭐가 빠르냐? 만약에 1 더하기 1이라는 문제가 있을 때 이 아래에 있는 제품이 계산해내는 속도가 더 빠른 거죠. 네. 자, 그러면은
뭐가 더 좋은지 약간 감이 안 오실 수 있습니다. 뇌가 얘는 조금인데 문제를 하나 푸는 건 빠르다? 아까 거는 뇌는 많은데 문제를 처리하는 속도는 얘보다 떨어지다? 그럼 뭐가 좋다는 거지? 이렇게 생각이 드시잖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뭐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환경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컴퓨터를 산다는 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이사 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사 가는 거. 이사 갈 때 우리가 식구들, 뭐 삶의 환경, 또 뭐 그런 걸 구별해서 하잖아요. 뭐 아무 데나 살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서울로 출퇴근해야 되는데 제주도에 집 사시는 분 없잖아요. 별장이 아닌 이상. 그런 것처럼 용도에 맞게 사셔야 되는데 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풀 필요가 없어요. 여러 가지 문제를 필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한 번에 한 문제만 잘 풀면 돼요. 한 번에 한 문제만 빠르게 풀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두 CPU 중에 어떤 걸 사야 될까요? 당연히 아래 거를 사야겠죠. 한 문제를 푸는 속도가 빠른 게 좋은 거죠. 그 사람의 환경에는 더 좋은 겁니다. 그런데 난 그게 아니라 한 문제 푸는 속도는 지금 의미가 없다. 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정보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빠르게 처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 하신 분들은 위에 있는 걸 사셔야겠죠. 뇌가 더 많은 거, 손이 더 많은 거 구매하셔야겠죠. 자, 이렇게 보니까 지금까지는 CPU라는 걸 구매한다는 거를 생각도 못했지만 이제는 구별하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용도에 맞게 산다는 게 바로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환경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 근데 뭐 우리는 근데 지금 뭐 이렇게 전문가용을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막 숫자 하나 두 개로 구별하면 고민하시면서 사실 필요는 없고요. 일단 이제 구별하는 방법이 이렇다는 겁니다. 자, CPU 하나만 가지고도 벌써 이렇게 긴 시간을 이제 하실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지금은 이제는 CPU는 구별해내실 수가 있겠죠. 자, 여기도 보시면 뇌는 좀 조금이지만 얘도 전기를 정말 많이 먹는다 라는 거를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코어는 뇌다, 스레드는 팔이다, 그리고 전기를 먹는 용량이 표시가 돼 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런 고가의 또 전기를 많이 먹는 제품을 쓸 거면 파워 서플라이의 그 크기도, 용량, 전기를 공급하는 능력도 큰 걸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뭐 그 다음에 있는 것들은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인데요. 네. 뭐 영어 단어 하나만 설명해 드리면 하이퍼 스레딩이라는 거는 이제 이거는 정말 잊으셔도 되는데 이제 뇌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뇌가 여러 개 있으니까 여러 개의 뇌가 한 번에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일이 공급이 되면 그 뇌들이 하나씩 일을 하면 되는데 때로는 나머지 뇌들이 노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일이 없어 이제 안 할래 이렇게 노는 경우가 있거든요. 너가 이제 너 혼자만 해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한 뇌한테 성능을 몰아주는 거예요. 네. 성능을 몰아주고 전기도 몰아주고 성능도 몰아주고 그러니까 이제 뇌가 알아서 하는 일입니다. 이런 건 몰라도 되지만 뇌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똑똑하게 일을 한다는 거. 여기도 보시면 이제 숫자가 좀 줄어들었죠. 뭐 이러면 좀 더 싸지겠죠. 네. 성능도 뭔가 떨어지고 성능이 떨어졌다는 게 보니까 뇌가 줄어들었네요. 뇌가 줄어들었습니다. 뇌가 줄어들었는데 한 번에 계산하는 속도는 더 빨라졌습니다. 더 빨라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거보다 이걸 사셔야겠죠. 네. 이것도 용도에 맞게 구별하는 거 알아두시면 좋죠. 그래서 무조건 비싸고 제가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릴 때 이제 숫자 높은 게 장땡이긴 한데 마냥 그렇진 않다는 얘기가 바로 이런 겁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우리가 좀 살만한 것들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면 금액이 한 20만원, 40만원 이렇게 보이시죠? 자, 그래서 금액에 맞춰서 내 용도에 맞춰서 구매를 하시는 건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것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 i5 봤고요. 10400 요 익숙하시죠 이제. 자, 앞에 숫자 10이 있기 때문에 10세대라는 거. 이 뒤에 나오는 이게 영어 붙어 있는 거는요. 뭐 그때 당시에 만들어진 어떤 뭐 공정명이라고 하는데 그냥 어떤 브랜드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새로운 단계, 어떤 그 공정 단계, 이거를 개발해내는 생산 라인,
이런 거 과정마다 이름을 붙이는데 그냥 그걸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는 이제 앞에 있는 세대와 성능만 읽어낼 수 있으면 되겠죠. 여기 2.9 아까 익숙하신 거. 자, 여기 보시면 소켓 1200 반으로 확 줄었죠. 자, 요 말은 이제 핀의 개수가 이제 1200개짜리 메인보드를 쓰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건 공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6코어네요. 뇌가 몇 개인 거죠? 자, 6코어는 뇌가 6개인 거죠. 6개. 스레드가 12개니까 팔이 몇 개? 자, 팔이 바로 이제 12개인 겁니다. 이제는 뭐 구분하기 쉬우시죠. 아까에 비해서는 이제 성능이 뭔가 확 떨어진 느낌이 납니다. 하지만 이 클럭이라고 불리는 이 숫자, 이 속도, 1초에 몇 번 계산하느냐는 차이가 거의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1 더하기 1이라는 문제를 아까 그 CPU한테 주든지 이 CPU한테 주든지 다 계산하는 속도는 비슷하다는 거예요. 한 문제를 푸는 건. 그런데 여러 개를 한꺼번에 하는 작업에서는 아까 그 비싼 140만원짜리 CPU랑은 비교가 안 된다. 네. 속도가 뭐 좀 현저히 낮겠죠. 네. 그래서 이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집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거고요. 아까 그런 제품은 이제 프로그래머나 또는 어떤 동영상을 만드는 사람들, 뭐 3D 영화를 제작한다거나 어떤 특별한 계산을 프로그램을 써야 된다든지, 네, 그럴 때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 슈퍼컴퓨터란 말 많이 쓰잖아요. 슈퍼컴퓨터. 이제 그런 거는 여러 CPU가 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맞는 CPU가 또 있습니다. 그거는 뭐 몇천만 원짜리도 있고요. 그런 특수한 용도는 비싸다. 하지만 이것도 어쨌든 이 숫자 2.9라는 숫자는 거의 비슷하니까 계산해내는 숫자는 비슷하다. 하지만 뇌와 팔의 개수가 좀 줄어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싼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을 덜 하겠죠. 못 하겠죠. 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전기도 덜 먹습니다. 아까는 165W W 이렇게 써 있었는데 이거는 65 이렇게 써 있습니다. 65. 전기가 100이 훅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적당히 나쁘지 않은 파워 서플라이를 사용하시면 그냥 무난하게 쓰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컴퓨터를 구매할 때 막 숫자 하나하나 맞추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기본이 되는 것만 선택을 하시면 대충 내가 가격만 생각해서 구매했을 때 다 잘 조화가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아까 설명 안 드렸던 이 메모리 규격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우리 램 기억나시죠? 램. 그 램 단위 혹시 떠오르시나요? DDR4, 좀 있으면 DDR5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DDR4. 이 CPU를 쓸 때는 DDR4에 해당하는 제품을 쓰세요. 이런 건데, 아, 이거 안 쓰면 큰일 나는 건가? 그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이걸 쓰셔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대별로 출시된 제품들은 다 비슷비슷하게 만들어 놓기 때문에 뭐 규격은 이렇게 써놨지만 어쩔 수 없이 다 그런 걸 사게 돼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컴퓨터 이렇게 최신 CPU, 최신 메인보드를 사서 굳이 20년 전 램을 장착하고 싶은 막 욕망이 생기는 분은 당연히 안 계시잖아요. 막, 나는 램만큼은 30년 전 거 쓰고 싶어. 이런 분들은 당연히 안 계시잖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최신 거를 구매를 하면 다 호환이 된다. 여기는 이제 표시를 그래도 해놨네요. DDR4를 써라. 3는 쓰지 말란 얘기죠. 어차피 못 쓴다는 걸 이따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램도 이런 종류를 쓰세요. 이렇게 표시해놨습니다. 여기 소켓 1200이라는 숫자 있죠? 여기 보시면 글자가 영어가 이렇게 잘 안 나오는데 LGA 1200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아까 제가 PPT로 자료로 보여드렸던 써드린 거 있죠? 1200 앞에 영어 붙어있던 이건 모르셔도 되지만 숫자, 소켓 숫자, 여기 핀 개수다. 그래서 핀에 맞는 메인보드를 사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요거는 i5, i5라고 해서 중간 단계 제품이고요. 그 밑에 보시면 i7 해가지고 조금 더 등급이 높은 CPU가 있습니다. 아까 처음 보신 건 i9였죠? 그건 최고 등급입니다. 이거는 그거보다 좀 떨어지지만 이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는 주로 이제 게임이나 어떤 동영상 편집을 원활하게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쓰시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작업을 전혀 하지 않는다라는 분들은 이 제품을 쓰실 필요가 없겠죠.
등급 높은 거를 뭐 굳이 쓸 필요가 없다. 그래서 숫자가 높은 게 최고긴 하지만 내 용도가 맞지 않으면 돈이 좀 낭비되는 거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그냥 1 더하기 1을 1초에 한 번만 계산 잘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도 속도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1 더하기 1은 계산하는 속도가 똑같은 겁니다. 근데 굳이 나는 1 더하기 1 한 번만 계산하면 되는데 비싼 제품을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만약 추후에 더 많은 작업을 내가 하겠다 싶으면 구매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뇌가 8개, 팔이 16개 이렇게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는 비슷하게 먹네요. 65. 많이 먹지 않네요. 많이 먹지 않는다는 건 좋은 거죠. 효율이 좋다는 거니까. 자, 전기를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또 파워 서플라이를 아주 좋은 거를 쓰지 않으면 이렇게 비싸게 주고 산 몇십만 원, 막 100만 원짜리 산 CPU가 고장 나버리니까 좋은 거 써야겠죠. 여기도 역시 메모리 램 규격이 나와 있습니다. DDR 4세대 램을 써라. 4세대 램을 써라. 어쩔 수 없이 이걸 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단 메인보드를 보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중요한 건 이 숫자 1200이라는 숫자는 결코 잊으면 안 된다는 거. 왜냐면 메인보드 사야 되잖아요. 맞는 거 사야 되잖아요. 요거는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이거 DDR4 몰라도 된다. 자, 다음 것들은요. 이거는 이제 어떤 특정한 옵션들, 뭐 기능들을 설명하는 건데 이렇게 이거는 이제 잊으셔도 괜찮은 것들. 자, 이제는 CPU는 넘어갈 건데요.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설명드리면 여기 인텔 UHD 630 아까는 본 적이 없는 처음 보는 뭔가 기능이 들어있어요. 이거 뭐냐면요. 그래픽 카드입니다. 그래픽 카드. 네? 그래픽 카드? 아까 그거 따로 떨어져 있는 거? 네. 근데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 CPU 안에 그래픽 카드의 기능을 넣어놨습니다. 그래픽 카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CPU 안에 그래픽 카드의 그 기능, 모니터에 화면을 뿌려주는 그 기능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 넣어놓은 기능의 숫자를 표시해 놓은 겁니다. 아니 CPU에다가 왜 그 그래픽 기능을 넣어놨을까?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CPU에 그래픽 기능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래픽 카드를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픽 카드는 결국은 모니터에 화면을 뿌려주기 위한 기능밖에 안 되는데 CPU가 그 역할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잘 된 거죠. 그래픽 카드를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따 그래픽 카드 금액을 보여드리겠지만 네, 이 기능이 들어가면서 다행히 그래픽 카드를 사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용도에 맞게 나는 그래픽 카드를 좀 돈을 아끼겠다. 그러려면 이런 제품을 사실 수 있겠죠. 네. 이런 용도 어느 정도만 이제 구별할 수 있으시면 내가 어느 정도 예산과 용도에 따라서 조정을 하실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CPU는 이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젊은 사람들처럼 어느 정도는 정말 컴퓨터를 구매할 수 있는 수준이 되신 거예요. 지금 이거를 이제 잊지 않으신다면 이제는 당장 가게 가셔서 구매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세대 배웠고요. 그다음에 성능 숫자라는 거 배웠고요. 요거는 1초에 몇 번 계산하는지. 근데 몇 번을 계산하는지 알 필요는 없고 요런 기준으로 해서 높으면 빠르게 계산하는 거, 낮으면 좀 천천히 계산하는 거 요거 배웠습니다. 코어는 뇌의 개수다. 뇌가 8개니까 1 더하기 1이라는 문제 8개를 한 방에 풀 수 있는 거죠. 또 스레드가 16개. 이거는 팔이 16개다. 그러니까 뇌가 18개예요. 물론 스레드가 한 개인 경우는 없지만 예를 들면 뇌는 8개인데 팔이 하나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근데 팔도 이렇게 개수만큼 있다. 그러니까 일을 그만큼 여러 개를 동시에 해낼 수 있겠죠. 설계 전력, W 붙어 있는 거는 전기 얼마나 먹느냐다. 여기 메모리 규격, 여기 DDR 붙어 있는 거는 이게 램도 아니면서 이게 왜 있는 거냐? 그러니까 서로 호환된다는 뜻인데 지금은 기억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어차피 메인보드에 가면 알 수밖에 없다는 거를 이제 보여드릴게요. 또 뒤에 요게 인텔 UHD 뭐 이런 느낌의 숫자가 붙어 있고 영어가 붙어 있으면
이 CPU가 그래픽 카드의 기능까지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아주 효자인 거죠. 그래픽 카드를 살 필요가 없는. 자, 그런데 이 기능이 있으면 또 이 기능을 활용하려면 메인보드에서도 그걸 지원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너무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머리가 아프시겠죠? 그러니까 세대, 성능, 뇌가 몇 개, 팔이 몇 개, 전기세 얼마, 전기세 얼마까지 안 알려드렸지만 전기 얼마 먹냐,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가격 차이가 40만원인데 7만원짜리 있죠. 네, 7만원짜리 있습니다. 요거는 이건 정말 집에서 정말 사무용으로만 쓰실 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좋습니다, 이런 게. 그래서 저도 만약에 주변 분들이 컴퓨터를 아주 싸게 맞춰달라고 하면 이런 CPU 사용합니다. 그분들은 뭐 인터넷만 하시면 되니까요. 자, 이런 것도 있다는 거. 네. 자, 메인보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CPU만 하면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요. 자, 옆에 지금 이 사이트, 뭐 이 메뉴들 이런 거 다 모르셔도 됩니다만, 자, 보여드리는 그 성능표만 잘 읽어내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기억하라고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소켓 숫자. 아까 CPU 숫자 몇이었나요? 1200 기억나시죠? 그리고 아까 2066 기억나시죠? 만약에 2066짜리 그 핀 접점, 그게 달린 CPU를 구매를 하셨는데 요거 사면 될까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숫자를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CPU에 나와 있는 그 소켓의 숫자만 기억하신 다음에 메인보드로 넘어오시면 그거에 맞게 구매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네. 자, 이렇게 그래서 아까는 1200을 봤으니까 1200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아,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메인보드 그림이 나와 있고요. 자세히 여기는 CPU 꼽는 부분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답답하지만 천천히 읽으면 다 아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것만 설명드려도 끝날 것 같네요. 자, 너무 초반부터 어려운 거를 한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오늘 한번 하고 다음 시간에도 한번 더 간단하게 복습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주 수요일 날 한 번 더 들으시면 이제는 그냥 컴퓨터를 구매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어지는 수업에서는 내가 직접 견적을 한번 또 내보고, 네, 그 한번 호환 맞춰보고 구성을 한번 해보고, 네,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고요. 오늘은 자, 이렇게 메인보드를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앞에 보이시는 이거는요, 영어들은 그냥 회사 이름, 제품 이름인 거거든요. 이거는 뭐 제조사마다 다 다르니까 뭐 크게 모르셔도 괜찮고, 뒤에 나오는 요 숫자들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모델명이고, 이건 유통사. 자, 여기 보시면 인텔 CPU를 장착하는 제품이란 얘기거든요. 혹시나 다른 회사 제품을 샀는데 이 제품을 구매하신다? 당연히 안 맞습니다. 인텔 CPU만을 장착해야 된다. 소켓 1200. 그러니까 아까 우리 봤던 거 있잖아요. CPU. 그거 사면 그냥 맞아요. 그냥. 예. 그냥 됩니다. 이거 사면 됩니다. 간단한 거죠. 하지만 메인보드도 용도가 종류가 여러 가지고 가격도 다르기 때문에 그 용도에 맞춰서 사야 되는데 그 용도로 설명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단히 좀 설명드리면요. 여기 영어로 Z490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게 Z가 붙어 있는 거는 좀 고가 제품이에요. 고가 제품. 근데 뭐 크게 영어를 모르셔도 되고요.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보시면 됩니다. 가격. 그러니까 1200이라는 거는 결국은 1200짜리 핀을 달린 CPU 사도 된다는 얘기, 그냥 맞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가격만 보시면 돼요. 나는 집에서 인터넷만 할 거요. 그럼 30만원짜리 사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 거죠. 밑에 보시면요. 똑같이 1200인데 금액은 134,000원. 네. 3분의 1밖에 안 하죠. 이런 거 사시는 게 낫다는 겁니다. 이런 거 사시는 게 낫다. 이런 거는 왜 금액의 차이가 생기냐 하냐 그러면 좀 부품의 안정성이라든지 어떤 추가적인 어떤 장비들을 장착할 수 있냐 없냐 차이,
뭐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집에서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뭐 개발을 하시거나 동영상을 편집하시는 그런 게 아니라면 적당한 하시면 됩니다. CPU에 맞게 이렇게 저렴한 거 사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인텔 옆에 나오는 요 영문과 숫자 보이시죠? 아까는 Z 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B460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영어도 조금 A, B, C, D로 나가는 걸로 순서로 치면은 A, B 하니까 두 번째 건데 Z는 맨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이니까 성능이 좋다는 얘기고 A, B, C 할 때 B도 앞에 나오는 거니까 네, 좀 더 약간 좀 저렴한 메인보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뭐 굳이 차로 예를 들면 이제 뭐 국산차 뭐 있나요? K3 하면은 좀 약간 준중형이고 K5, K5 하면은 좀 중형, K7 이렇게 하면 좀 고급차. K7 모시는 분들 많으시죠? 벤츠도 A 시리즈가 있고 B 시리즈가 있고 S 시리즈가 제일 좋은 거잖아요. 타보고 싶지만 비싸서 못합니다. 자, 이렇게 메인보드도 이렇게 모델명이 있고 또 시리즈가 있다는 거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시리즈가 있다는 거 이렇게 보여드렸죠. 자, 그 다음에 한번 읽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자, 그런데 아까부터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메인보드는 결국 이 소켓이 제일 중요합니다. 소켓. 특별하게 많은 용도로 쓰실 게 아니라면 소켓을 기억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을 보시면 된다. 그래서 적당하게 타협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가 CPU랑 메인보드 뭐 이것저것 구매를 다 했어요.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한 3만원 정도만 좀 깎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메인보드를 좀 한번 더 보는 거죠. 13만원짜리 골랐는데 기능이 좀 비슷한데 떨어지더라도 10만원짜리 있을까? 그러면 이제 10만원짜리 고르면 가격이 떨어지겠죠. 근데 그걸 구별하실 때 보셔야 되는 건 언제나 소켓의 숫자 보시면 된다는 거. 자, 뒤에 나오는 이 ATX라는 거는요, 이 메인보드 크기 규격이에요. 규격. 이 ATX가 기본 규격입니다.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서 신경 써야 되는 건 한 가지는 보드의 크기가 크면 뭐가 커야 될까요? 당연히 껍데기, 케이스도 커야겠죠. 메인보드는 뭐 내 몸만한데 케이스는 손바닥만한 걸 샀다. 당연히 안 맞겠죠. 그래서 이 규격도 나중에 케이스에 가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음에 우리가 한번 물건을 구성해 볼 때 요게 어떤 식으로 차이가 나는가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것은 그냥 규격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전원부 해갖고 페이지 이런 말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전원부가 뭔지? 페이지. 네, 전기를 안정적으로 메인보드로 공급해주는 그것을 안정적으로 지켜주는 부품들이라고 했는데요.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거는 아마 기억이 잘 안 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메인보드의 페이지가 뭔지 한번 더 보여드리면 요거 보이시죠? 바로 요겁니다. CPU 옆에 있는 요 네모난 것들 요게 페이지라고 부르는데요.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품들인데 여기 지금 5개 있잖아요. 여기 5개.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기 몇 개 있나요? 14개 있대. 14개. 그러니까 더 안정적이란 얘기겠죠. 그러니까 가격도 어쩔 수 없이 비싸지는 겁니다. 밑에 보시면요. 여기도 전원부 페이지가 표시가 될까요? 네, 여기는 안 돼 있네요. 뭔가 자랑스럽지 못하니까 이렇게 또 안 써놓은 거 아닌가. 여기는 그래도 써놨네요. 5페이지. 그러니까 5개란 얘기인가? 5개. 5개. 5개인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시니까 네, 5개 맞습니다. 5개. 5개 맞습니다. 그렇죠. 왠지 아까 보신 거랑 똑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똑같은 제품인가? 자, 고가 제품은요. 이게 페이지라는 그런 전원 안정 장치가 10개가 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사실은 거기도 전기를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열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 부분에 이렇게 철판이 달려 있습니다. 이 철판이 달려 있는 이유는 그 전기 안정적으로 공급해주는 그 페이지라는 게 열을 나면 열을 좀 잘 뿜어내라고 이렇게 보조 장치도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비싼 값을 하겠죠, 당연히. 네, 이렇게 전원 안정 장치도 달려 있다. 그래서 비싸다. 자, 오늘 CPU와 메인보드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CPU와 메인보드는 이제 구매를 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자세한 건 모르지만 일단 금액적인 면을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구나. 또 소켓이라는 숫자를 잘 맞춰야 되는구나. 아, 그리고 전원부에 숫자가 여러 개가 있으면 전기를 좀 더 안정적으로 공급하겠구나. 그러면 좀 더 비싸겠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요, 제가 아까 숫자만 맞추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램도 마찬가지거든요. CPU와 메인보드의 숫자를 맞추면 결국 이 램, 요 DDR4라고 되어 있는 거, 요것도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걸 내가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다. 살 필요도 없다. 일부러 일부러 취미로 30년 전 걸 사는 게 아니시라면 결국은 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요. 물 흘러가듯이 하나하나 선택하시면 다 자연스럽게 물건을 구성하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말씀 들으니까 어렵지 않으시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실력은 결국은 CPU랑 메인보드는 이제 사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돼서 수업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이 회사 컴퓨존이라는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셔서 하나하나 눌러보세요. 직접 눌러보시면 또 복습하는 겸 해서 눌러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또 오랜 시간 동안 듣기, 또 이렇게 숫자 영어가 막 나오는데 듣기 힘드셨을 텐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